안녕하세요. 예, 권쌤입니다. 책은 잠깐 덮어주시면 돼요. 덮어주시고요. 저희 강의 제목이 혹시 뭐죠? 사고치기입니다. 그죠? 생각을 고치자는 거죠. 휴대폰 잠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따가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치기인데 혹시 뭐 국어 수업인지 알고 들어오신 분 없으시죠? 예. 지금 빨리 끝까지 버티시지 마시고 자칫하시면 지금 4시간 동안 영어 수업만 듣고 가십니다. 없으세요? 예. 영어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편안하세요? 아니면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까? 일단 외워야 될 어휘가 좀 많습니다. 그죠? 어휘가 좀 많고 문법 개념도 많고요. 개념은 열심히 했는데 적용시키기가 좀 힘들죠. 그죠? 그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해석은 되는데 정답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특강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더 이렇게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아시겠죠? 사진을 보시면요, 이런 거 예전에는 좀 많이 보셨잖아요. 뭐 지하철이나 아니면 이제 버스를 타시면 신문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에는 다 이제 핸드폰 보시는데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의 가로 길이가 얼마나 될까? 좀 엉뚱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죠? 지금 보시면 신문을 좀 불편하게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불편하게 이렇게 크기를 만들어 가지고 신문을 이렇게 보게 만들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든 겁니다. 혹시 가로 길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 분? 경품 걸려 있습니다. 시도하셔도 괜찮아요. 없으세요? 예. 제가 한번 재봤는데 39.4cm인 겁니다. 신문이 가로 길이가.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39.4cm로 신문을 만들었지?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구글에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검색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영국의 어떤 교수님께서 신문에 대한 논문을 이제 한 20페이지, 30페이지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39.4cm라는 이 길이가 언제 나왔냐면 1930년대 영국 신문이 처음 만들어질 때 이 크기로 나왔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요즘에도 이 크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길이 중에 39.4cm일까요? 원래 제 강의 스타일이 좀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경상도 스타일은 질문하시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고 딴짓 계속 하고 계시죠? 예. 왜 이 길이였냐면 당시에 이제 세금 제도 때문인데 페이지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좀 많은 내용을 넣으려면은 좀 크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한없이 크게 만들면은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양팔을 폈을 때 좀 이제 불편함 없이 잡을 수 있는 크기. 자,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세금 제도가 1850원에 폐지가 돼요. 근데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신문 크기는 일률적으로 뭐다? 다 똑같은 크기죠. 왜 그렇지? 2000년대에 영국에 큰 신문사 2개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망해가는 이제 한 회사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늘 고민하죠. 어떻게 이거 살리지? 늘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늘 회의를 하는데 그 말단 직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사장님, 저희 신문을 좀 작게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보기도 편하고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안 그래도 지금 광고를 좀 많이 넣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어떻게 똑같이 작게 만들어서 어떻게 얘네들 이겨? 그래서 집에 돈 돌려보내고 이제 집에 와서 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망할 거잖아요. 어차피 회사가 망할 거니까 한번 해볼까?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이제 타블로이드 신문이 만들어지는데 요즘에 말하면 이제 벼룩 시장이라든지 뭐 교차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신문이 나오고 나서 잘 나가는 2개 회사는 망하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까지도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사로 남아 있습니다. 좀 황당하시죠? 영어 수업 들으러 왔는데 갑자기 뭐 신문 파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 주제가 뭐죠? 주제 혹시 발표 잘하신 발표 점수 있습니다. 칭찬 스티커 붙여드립니다. 가실 때. 자, 1번 보기 드릴게요. 보기. 자, the length of normal newspaper. 일반적인 신문의 길이. 답이 될까요? 안 되죠. 자, 2번 볼까요? 자, let's read newspaper on a regular basis.
정기적으로 신문을 읽읍시다. 안 되죠. 예, 지금 끄떡이는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carry a ruler with you just in case.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자를 가지고 다니자. 이것도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정답은 지금 4번인데 the problem of stereotype, 고정관념이 문제점입니다. 공감되세요? 실제로 이 고정관념을 극복해서 성공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더 가져왔는데 젯블루라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일단 오늘 특강 들으시면서 손은 안 들어야지 작정하고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이 젯블루사가 뭐냐면 이제 1998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누구나 당연히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 없앴습니다. 누가 봐도 비행기에는 이거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없애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수업가니까 어떤 분이 이제 날개에 이러시는데 날개는 아니죠, 그죠? 날개는 없애시면 안 되고 뭘 없애냐면 1등석을 없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내식도 없앱니다. 자,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혹시 비행기를 안 타보신 건 아니죠? 예. 자, 그리고 또 뭐 없애냐? 왕복 티켓을 없앱니다.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도 다 없애고 여기서 이제 줄어든 비용을 가지고 티켓 가격을 내려요. 내리고 나머지 금액을 어디에 투자하냐면 비행기 내부를 싹 뜯어 고칩니다. 어떻게 뜯어 고치냐면 이렇게. 그래서 좌석마다 위성 TV가 달려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가죽 시트고요. 기내식은 없지만 무제한으로 스낵을 제공해요. 자, 다리 공간이 넓습니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1998년에 얘가 만들어져서 매년 30%씩 성장합니다. 지금까지도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고정관념을 극복한 사례가 되는 거죠. 뭐 강연 들어오신 것 같죠, 그죠? 예. 레밍 이펙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네, 한 분 계시고요. 뭐 집에만 계십니까? 아무것도 세상과 단절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예. 레밍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이렇게 생겨냅니다. 좀 약간 쥐처럼 생기기도 했고 약간 뭐 햄스터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얘네들이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집단 자살을 해요. 절벽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제가 지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안 믿으실까 봐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볼게요. 지금 저보다 더 집중하시네요. 지금 이 친구한테. 너무 진지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집단 자살을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생물학자들이 관심이 여기 쏠렸어요. 왜 얘네들이 집단 자살을 하지? 그래서 다 모여서 이제 그걸 추적했습니다. 추적을 했는데 이 레밍이라는 애가 눈이 좀 나빠요.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멀리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에 살다가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3년에서 4년 한 번씩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제일 대빵이 앞에 가겠죠. 이렇게 갑니다. 야, 따라와. 갑니다. 가는데 가다 보면 여기 절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씨, 좋댔다. 죄송합니다. 얘한테 너무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뒤에 애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려버립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던 애들 어떻습니까? 대장이 뛰어내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리는 겁니다. 다 뛰어내려요. 그래서 3, 4년에 한 번씩 얘네들이 집단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긴 말이 뭐냐면 레밍 효과라는 말이 생겼어요. 레밍 효과. 그럼 어떤 말이냐면 이게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하는 행위. 이게 레밍 효과예요. 공부 지금 한다고 지치시잖아요. 그럼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옆에 친구가 어떤 책을 보고 있어요. 무슨 책이지? 저기도 보니까 저 책, 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어떤 심리가 발생되냐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저 책을 안 보면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서점 가서 삽니다. 또 보죠, 그죠? 또 다른 책을 보네? 또 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수험생활 힘드시잖아요. 영어 좀 빡세죠. 많은 것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생각을 좀 고치셔야 뭐냐면 내가 남들보다 책상에 앉아서 좀 더 열심히 하면 합격하겠지 뭐. 이 생각에서 일단 먼저 벗어나셔야 돼요.
잠깐 벗어나셔가지고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게 뭔지. 그런 다음에 올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을 흉내내고 있는지 그걸 좀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방식이 과연 올바를까? 공부는 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네. 겁나 빠르죠, 이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손 안 들 거죠? 네. 질문하지 말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먼저 뛰는 겁니다. 근데 공무원 시장을 보시면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첫 번째 방법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얘는 못 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방법적인 측면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땡이라고 했을 때 얘가 졸라 뛸 때 우리는 뭐다? 오토바이 타고 가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겠죠. 어차피 합격만 하면 되니까. 그죠? 보통 공무원 책이 되게 두껍습니다. 되게 두꺼운데 보통 이제 영어로 따지면 이제 문법 책만 봐도 한 400쪽에서 한 500쪽 정도 되죠. 그죠? 볼 게 많아요. 근데 이걸 꼭 다 봐야 될까요?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2013년에 공무원 책을 이제 처음 썼는데 그때 이제 어떤 대표님께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제 한 20억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뭐 제가 투자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학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섭외를 하잖아요.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공무원 시장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들 쭉 섭외한 상황에서 그 대표님께서 그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하나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어떻게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 그래요. 만났습니다. 공무원 하자. 공무원 영어 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이론서를 써야 되잖아요. 주어진 시간이 한 달이에요. 그래서 이론서를 쓰는데 한 달 만에 금방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머릿속에 내용들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 다 분석해서 이제 이론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몇 페이지가 됐냐면 200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문법 이론서를. 그래서 이걸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빠꾸 당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분량이 너무 작아. 이건 공무원 서적이 아니야. 공무원 서적 이따만큼 두꺼워야 돼. 그런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기 들어갈 내용 다 들었는데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원고를 다시 봤고요. 다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일단 분량이 두꺼워야 되니까 제가 한 일이 뭐냐면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은 건 아니고 이제 글씨 크기를 좀 크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줄 간격을 좀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200페이지가 300페이지가 됐어요. 보냈습니다. 또 빠꾸 먹었습니다. 아직까지 분량이 작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싸웠습니다. 회사랑. 왜냐면 저도 영어를 오래 한 사람인데 이것만 봐도 충분히 합격을 하시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학생들은 이걸 다 봐야지 합격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봤을 때 너무 쓸데없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문법에. 그걸 다 제거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부담이 털어져요. 아주 많이 실제로는. 예?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말했던 게 뭐냐면 제가 힘이 없었지만 이제 협상을 하죠. 협상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기냐면 상대방이 손해 안 보는 제안을 하면 이겨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책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책 만들어 가지고 문제 생기면 혹시 기출문제 나왔는데 벗어난다든지 문제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각서 쓸게요. 그래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그 책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거예요. 문법 어렵잖아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 일단 개념을 외워야 되는 게 많고 복잡하고 용어도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개념을 어느 정도 끝냈는데 문제 풀 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늘 뭐냐면 시험 끝나고 나서 해설지 보니까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이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 풀 때는 다 되는데 왜 안 되지? 긴장감 때문인가? 이럽니다. 예? 긴장감 때문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기준에서는 물론 이제 두껍게 만드는 이유들은 있겠죠, 그죠?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책은 누가 봐야 되냐면 얘네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마법 배울 때 해리포터 아시죠? 예, 그럽니다. 그래서 문법은 쓸데없는 걸 날려주셔야지 접근이 좀 편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책을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책 광고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론 강의 때 제 책 그냥 다 무료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 필요 없는 거를 날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법이 좀 쉬워집니다. 자, 독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20초 드릴 테니까 한번. 갑자기 인상이 또 굳어지셨나요? 예,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자, 일단 제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어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휘는 일단은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휘 책을 가지고 외우시면 안 되겠죠. 이거 뭐 한 3년 동안 외워도 다 못 외웁니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어휘를 외국인한테 보여주면 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게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책을 사서 외워야 될까요? 적어도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되는 단어가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어떤 어휘를 외워야 되냐면 기본 어휘는 외우셔야죠. 그러니까 독해에서 나오는 어휘, 기출에 나왔던 어휘들 그것들을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교수님 어휘 몰라도 그냥 앞뒤 문맥을 보고 추측할 수 있지 않아요? 못합니다. 왜냐면 첫 번째 문장 읽었는데 어휘가 모르겠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고 이제 유추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이랑 세 번째 문장에도 모르는 단어 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유추가 안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아주 냉철하게. 근데 나는 어휘가 외우기가 좀 그런데? 힘든데? 그럼 이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자,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면 교수님 어휘는 다 알고 해석은 다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럽니다. 예, 이런 경우들 좀 있죠. 예. 그게 뭐냐면 해석 안 되는 겁니다. 해석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해석이 안 되냐면 어휘 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내용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뭐냐? 구조를 알아야 돼요. 주어가 뭔지, 어떤 대시 나왔는데 이 대시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아이론맨 한 번씩 다 보셨죠? 보면 이제 적을 만났잖아요. 적에 대한 데이터가 쭉 나옵니다. 얘는 뭐 얼마나 잘 싸우고 약점이 뭐고 쭉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내가 독해를 봤을 때 이 구조가 이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문장 봤을 때 이게 머릿속에서 데이터가 그려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장 볼 때마다 느낌으로 봅니다. 느낌으로. 어휘랑 구조가 안 되면 해석이 안 된다는 거 공감되세요? 되세요? 그럼 이게 안 되면 뭐 하시냐면 여러분들 상상하십니다. 상상. 독해 풀면서 상상이 제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지문이 있잖아요. 쭉 읽습니다. 일단 내가 아는 단어를 기준으로. 그래서 대충 이런 내용이네 소설 쓰세요. 그 다음에 뭐냐면 보기 보죠. 보기 보는데 뭐 1번, 2번, 3번, 4번. 근데 공교롭게도 늘 보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아리까리예요.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한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읽지 뭐. 또 읽습니다. 지금 독해 시간 모자라신 분들 많으시죠? 또 읽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상상이 나를 막 펼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내가 맞네? 뭐 2번 정답? 이렇게 문제를 푸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뭘 하셔야 되냐면 사고로 하셔야 됩니다. 사고를. 이 강의 제목이 사고치기잖아요. 사고로 하셔야 돼요. 그 배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고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적게 문장을 읽고도 정답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계신데 이 사이에 뭐다? 벽이 존재합니다. 우리 이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 제 사진 아닙니다. 예,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뛰어넘냐면 오늘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를 배울 건데 일단은 이제 문제를 풀어요. 마음껏 편안하게 문제 푸는 겁니다. 그냥 뭐 소설을 쓰든 상상을 막 풀어요. 푼 다음에 제가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조가 끝나면 해석이 어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는 사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정답이 쉽게 도출돼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네?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4시간 강의잖아요. 그리고 3주 특강입니다. 3주 특강인데 저도 강의를 좀 오래 했는데 제 강의의 소신은 뭐냐면 학생들한테 도움되지 않는 강의는 하지 말자입니다. 이게 유료든 무료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4시간 듣고 가시면은 여기에 뭐 이제 영어를 오래 공부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죠? 이제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고 계신 영어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자, 그리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4시간 강의하고 혼자 도망가진 않겠죠, 그죠? 그 느낌이 안 오시면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오늘 천천히 따라오시면 내가 뭐 강의를 막 빨리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실 수 있게끔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1쪽 한번 펴보실래요? 자, 1쪽에 보시면은 자, 지방직 9급 B형 10번이 있습니다. 그죠? 자, 자유롭게 일단 한번 풀어보십시오. 편하게.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찾으신 분은 고개 드시면 돼요. 자, 고개 들어보실래요? 책은 이제 덮으시고요. 책 덮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강의는 그 선생님 앞에서 이제 막 수업하고 있을 때 이제 혼자 막 필기하고 있는 겁니다. 필기 열심히 해도 집에 가서 잘 몰라요. 어차피 이해가 다 되실 거고요. 필기하실 시간도 충분히 드릴 거고 웬만한 필기는 책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보세요. 이 문제를 풀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죠? 자,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독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대시입니다. 대. 인정하세요? 네. 대시인데 이 대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한 12가지 정도가 돼요. 근데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그 12가지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계속 반복이 돼요. 90% 이상.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시를 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뭘 볼 거냐면 명사 다음에 대시를 보는 거예요. 명사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명사 다음에 대시 있습니다. 근데 이 대 다음에는 뒤에 완전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도 있겠죠? 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명사 다음에 대시 왔는데 뒤 불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은 뭐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돼요. 뭐가 없는 거죠? 주어가 없던지 목적어나 보호 중에 하나가 없는 겁니다. 그 하시다 보면 적응이 될 거예요. 뭔가 말하려니까 뭔가 좀 쑥스럽고 좀 쪽팔리자 혹시 틀릴까봐? 괜찮으세요. 지금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많이 틀려 보셔야죠. 순간 쪽팔리면 그 평생 갑니다. 그죠? 예? 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없으면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해요. 근데 주로 뭐냐면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요. 불완전한 문장은. 그래서 만약에 뒤에 게 불완전하다면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 책이 뭐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하시고 그 책이 뭐죠?
제가 너무 수준 높은 문제를 냈습니까? 더북입니다. 그죠? 근데 더북 다음에 만약에 제가 that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어떻게 쓰냐면 I wanted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일단은 주어 동사가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불완전하죠? 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뭐다? 관계 대명사구나. 그러면 책은 책인데 어떤 책입니까? 내가 원하던 그 책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번에 명사 다음에 대시고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동격이라 그래요. 자, 동격은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번에 the fact라는 명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대시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he is tall. 자, 그는 키가 큽니다. 완전하죠. 이 대스 동격입니다. 동격은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면 그가 키가 크다는 그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동사 다음에 대시 오잖아요.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명사절 대시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명사절 대시는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만약에 문법 문제 동사 다음에 대시 있습니다. 뒤 불완전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되시나요? 그래서 일단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다? 생략이 가능해요. 자, 근데 생략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지금 주어 동사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문법이나 아니면 독해에서 이런 구조가 왔을 때보다 여기에 대시 생략돼 있네? 이걸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I know he is tall입니다. 생략된 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어디 대시 생략돼 있죠? 뭐 he 다음에 있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어디죠? no 다음에 지금 대시 생략돼 있죠? 되셨나요? 자, 이제 필기하시면 돼요. 자, 이쪽을 펴시면 됩니다. 이쪽을 펴세요. 이쪽에 보면 필기하시면 돼요. 이쪽에. 자, 웬만한 필기는 다 돼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갖다 주시지. 다 쓰셨죠? 다 쓰셨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타동사입니다. 그죠? 타동사가 뭐죠? 거기 들어보실래요? 타동사가 뭐죠? 우리 뭐 톡으로 대화해요? 수업할 때? 타동사 뭡니까? 자, 타동사 뭡니까? 그럼 보통 이제 목적어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다니까요? 대화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누굴 만났는지가 있어야지 대화가 되잖아요? 헐이라 그러면 또 오해하시니까 힘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내가 그를 만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샀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내가 샀다 그러면 어떤 게 궁금해요? 제가 뭐 샀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있어야 돼요. 책을 한번 사올게요. 그래서 나는 책을 샀다 그러면 말이 되죠? 되시나요? 그러면 나는 그를 만났고 나는 책을 샀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목적어는 우리가 을로 끝나는 건데 목적어는 뭐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문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 있는 meet이라든지 아니면 by라는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지 문장을 완성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동사들은 뭐냐면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남한테 의존하고 있는, 그죠? 그래서 타인 타자를 써서 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자동사라는 건 뒤에 목적어 없이 혼자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독해나 문법에 만약에 어떤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을르를 넣어가지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고 어떤 동사가 나왔을 때 이게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이 느낌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타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중앙에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make 뭐뭇을 만들다니까 타동사죠. 네, 오케이. send 타동사죠. 편지를 보내다, 소포를 보내다, 그죠? write 타동사죠. sit 여러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앉아 있습니까? 말하는 앉아 있죠. 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 있죠. 자동사죠. 이 느낌입니다. 근데 실제로 뭐냐면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 엔간한 동사들은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근데 그거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거는 문법에서 다 걸러내면 돼요. 얘네들만 외우면 시험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90% 이상의 동사들은 그냥 을을러서 말해주면 타동사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사가 많을까요? 타동사가 많을까요? 다시요. 자동사가 많을까요? 타동사가 겁나 많을까요? 타동사가 많습니다.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물으면 타동사라고 대답하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겁니다. 보세요. 타동사기 보세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타동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오겠구나라고 예측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장 구조가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타동사가 간혹 가다가 얘가 ing가 되든지 to가 돼요. 그러면 ing나 to도 어차피 타동사가 아빠 엄마잖아요. 그러면 아빠 엄마의 뭔가 특성을 다 물려받았겠죠. 그럼 아빠 엄마가 목적어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그럼 to나 ing도 뭐다?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약속하냐면 이겁니다. 타동사가 나오면은 뒤에 목적어가 나오겠구나 예측하고 여기까지 끊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read가 지금 뭔가를 일단 타동사 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뭘 예측해야 돼요? 뒤에 목적어가 오겠구나라고 예측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책을 읽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엔 지금 타동사가 to가 됐잖아요. 뭐 예측하셔야 돼요? 뒤에 목적어가 오겠구나. ing가 됐죠? 뭐 예측? 목적어가 오겠구나. 이거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 강의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가요. 그래서 좀 쉽다고 우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뭔가 사고력 부분에서 배워갈 게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몰랐으면 지금부터 아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타동사? 한번 필기 할게요. 자, 이쪽에 필기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거 적으시면 돼요. 자, 필기 천천히 하시고요. 다 하셨으면 고개만 드시면 돼요. 자, 혹시 필기를 좀 빨리 하시는 분들은 그 필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다 하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따로 복습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다 끝낸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고개 들어보실래요? 가주어진 저 들어보셨죠? 가주어진 저 뭐죠? 뭐죠? 자, 주어가 너무 길어서 뭔가 뒤로 던지는 거 이런 거는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주어라는 건 영어 문장에서 머리입니다. 인간에게 머리 겁나 커요. 그러면 이렇게 다니겠죠?
예? 그래서 영어에서는 주어가 긴 거를 좀 이렇게 선호를 안 해요. 그래서 문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뒤로 던지는 겁니다. 이 정도는 중학교는 다 좋은 학교 나왔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보세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어떤 예측을 하냐면 앞으로 이제 뭐냐면 it is 다음에 형용사가 왔어요. 그럼 얘는 뭐다? 가주어 진주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소문 내지 마시고. 예? 소문 내셔도 돼요. 그 가주어 진주어나 이렇게 보는 건데 보세요. 어떤 동사가 왔는데 을르러니까 말이래네. 무슨 동사요? 타동사. 이제 뭐 예측해야 돼? 뒤에 목적어가 오겠구나. 그 다음에 it is 형용사가 왔을 때는 얘는 가주어 진주어구나. 90% 이상 그래요. 예? 그러면 뒤에 진주어가 오겠구나 생각하는데 진주어가 겁나 많겠죠? 근데 그 중에 거의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절이나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뭐냐면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뒤에 투나 대절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구조 분석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자, it is remarkable 있고 it is too late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뭐가? 뒤에 뭐가 올지 예측이 되세요? 되시나요? 자,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보십시오. it is remarkable 놀랍습니다. 뭐가? 자, 그가 survived the crash. 자, 그 충돌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 survive라는 동사는 시험에 나오는데 얘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타동사가 되면 뒤에 재난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from을 넣으면 굉장히 괜찮죠? 그죠? 그 충돌로부터 살아남았다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씁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좀 가져가시고 여튼간에 중요한 거 우리는 여기까지 보고 그 가주어 진주어구나. 두 번째 보시면 너무 늦었습니다. 자, to go to the movie. 영화관에 가기에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 부정사가 진주어 자리에 왔구나.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를 우리가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는데 얘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다?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생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떨 생략되냐면 그냥 일반인을 나타낼 때 생략되고요. 주어랑 같을 때 생략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예측하냐면 가주어 진주어가 있을 때 대절이나 투부정사가 오겠구나. 그 다음에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예측하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대답하기 힘드시면 그냥 끄덕이시면 되고 이것도 힘드시면 그냥 눈 깜짝깜짝 해주시면 수업에 도움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필기하시고요. 자, 되셨나요? 자, 고개 들어보시고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저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를 배운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뭐냐면 대부분의 공무원 독해 문제는 두 문장에서 세 문장만 정확하게 해석하면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어떠냐면은 대충 많이 읽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한다고요? 상상의 나라에 막 펴져.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철저하게 지금 제가 이제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석만 할 겁니다. 아시겠죠? 볼게요. 내가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그냥 my students까지는 되셨죠? 내 학생들이 종종 뭐다? believe 믿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동사 다음에 대시 왔습니다. 그럼 이 대시 무슨 대시입니까? 무슨 대? 명사를 대시입니다. 뭐 접속사 대시라고도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명사를 대시라고 통일할게요. 아시겠죠? 명사를 대시니까 우리 뭘 예측해야 되냐면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요? 불완전해야 돼요? 완전해야 돼요. 그 다음 볼게요. 잘 봐요. 동사 다음에 대시 오면 얘가 명사절 맞죠? 그죠? 근데 뒤에 보니까 접속사가 있네? 그러면 뒤에 문장이 몇 개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두 개가 온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접속사가 하는 역할은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 문장이 두 개 되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문장이 세 개 되려면 접속사는 두 개죠. 그래서 접속사의 개수는 문장의 개수에서 1을 빼시면 돼요.
너무 어렵으면 적어 드릴까요? 예, 다시 문장의 개수에서 1을 빼면 접속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데 여튼간에 우리는 이 동사 다음에 나오는 대절을 봤을 때 뒤에 뭐다? 아, 완전한 문장이 오겠구나라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지금 접속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 뭘 예측해야 돼요? 뒤에 문장이 몇 개라? 2개가 오겠구나 이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believe라는 동사 다음에 대시 왔기 때문에 얘가 명사절인 건 파악했고요. 자, 그다음에 if가 접속사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문장까지 이렇게 끊는 겁니다. 문장 2개 왔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나의 학생들이 종종 믿는데, 자, 만약에 자, they simply meet more important people. 그들이 단순하게 좀 더 중요한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들이 어떤 일이 뭐다? will improve, 향상될 거야라고 믿는 거죠. 해석되셨나요? 그 다음에요. 자, 그러나 자, it is remarkable hard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고는 뭘 예측해야 돼요? 얘는 무슨 구조다? 가주어, 진주어겠구나. 그러면 놀랍게도 어렵습니다. 자, 진주어 자리에 뭐 온다고요? 투나 대절이겠죠? 계속 얘기를 해 보셔야지 이게 내게 돼요. 가만히 계시면 내게 안 됩니다. 예? 계속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지금 내가 틀려도. 어차피 난 조용하게 말하기 때문에 틀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어려운데 뭐 하는 게 자, 인게이지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는 거죠. 그죠? 예?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렵습니다. 만약에 뭐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미 뭐다? put something valuable. put out은 뭔가를 내놓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가치 있는 것들을 세상에 내놓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울 거야 이 말입니다. 해석되세요? 되시나요? 네, 적어보실래요? 자, 3쪽에 적으시면 됩니다. 3쪽에. 아, 2쪽에 적으시면 되겠네요. 2쪽에.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구조 분석. 혹시 이해가 안 된 거 있으면 이따 쉬는 시간에 물으세요. 집에 가서 욕하지 마시고 뭐 네이버 검색해봐야지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초딩들이 달아주는 겁니다. 다. 저한테 물으세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면 제가 이분들 다 단톡에 초대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질문도 받아줄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미 저한테 다 추가됐습니다. 친구가. 네, 친구 하기 싫으면 나가게 하시면 돼요. 괴롭힐라 그런 거 아니에요. 도와드리려고. 무료 강의지만 관리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뭐냐면 순수하게 뭐냐면 해석 관점에서 본 겁니다. 거기 들어보실래요? 제가 이제 앞서 말했을 때 그 어휘랑 구조를 알면 해석이 된다 그랬죠? 해석까지 됐죠, 이제? 됐나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사고 과정으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칠판 보시면 돼요. 제 말소리가 들리면 그냥 고개 들고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 거기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는 사고를 하는데 뭐냐면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통념 비판이라는 지문이 있어요. 통념이라는 얘기를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거죠. 이게 통념입니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탐이 정직하다고 생각해. 이게 통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탐은 정직하지 않아. 이런 겁니다. 이게 통념 비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 복습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복습은 겁나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인 통념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통상적인 행위를 제시하는 겁니다. 문장 맨 앞에 이해되세요? 그러면 통념 비판이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셨다면은 이 반대가 주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도 통념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다음 볼까요? 자, 제가 글을 써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은 영어 성적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뭐예요? 수업을 잘 따라가자 이 말이죠. 그래서 독해에서 만약에 if라는 표현이 있으면 얘는 뭐다? 주제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if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막 if 이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가슴 여시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보시면요. 이번에 상반어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but이라든지 however 이 다음에 뭐가 오는지는 알잖아요.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 심지어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문 받으시면요, 그냥 but이나 however 찾으십시오. 없으면 어떡하는데? 맞잖아요. 없으면 어떡할래? 실제로 없는 것도 많은데. 에? 근데 but이나 however yet 이건 아니까 우리 뭘 보냐면 이거 보는 겁니다. 이거 보셔야지 남들보다 경쟁력이 생겨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도구가 뜻이 뭐예요?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일지라도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비록 내가 공부하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영어는 졸라 재밌어. 주제 뭐죠? 영어는 재밌다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접속사들이 나왔을 때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제문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 펴서 여기에 별표 하나 박으십시오. 별표. 자, 혹시라도 강의 들으시다가 잠이 오시면 그냥 일어나서 걸어 다니십시오. 아시겠죠? 옆에 친구가 혹시 졸고 계시면 기대 한 잔짜리 이렇게 같이 가야죠. 우리 경쟁자가 아니고 옆에 졸아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보십시오. 다시 독해 보는 겁니다. 보세요. 자, 이제 칠판 볼게요. 자, 조금 전에는 제가 해석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해석의 사고를 얹어서 한번 독해를 다시 보는 겁니다. 보세요. 자, 나의 학생들이 믿습니다. 그죠? 학생 한 명입니까? 여러 명이네요. 그럼 이 학생의 믿음이 뭐다? 통념이 될 수 있겠죠? 뭐라고 믿냐면 얘네들이 만약에 if 나왔네요. 만약에 중요한 사람들 만나면 자기 일이 뭐다? 향상될 거야 라고 믿습니다. 이게 통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는 뭐다? but이나 however 있겠죠? 예?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학생들은 뭐냐면 그 중요한 사람 저 같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아,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일이 뭐다? 향상될 거야 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러나 상반어 나왔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데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힘들답니다. 이 사람들 만나면 내일이 향상되는데 이 사람들 만나기 힘들대요. 예? 뭐 하지 않는다면? 얘도 조건이죠. 당신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일을 먼저 내놓지 않으면 얘네를 못 만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 글의 주제는 중요한 사람들 만나야지 일이 향상되는데 그러려면 뭐다? 네가 뭔가 보여줘야지. 이게 주제예요. 이게 사고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일단 한번 필기 한번 해보세요.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도식화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도식화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내용 다 아는데 또 보기에서 또 날아가시면 안 돼. 보기 읽는 거 연습해야 되고요. 제가 드리는 독해 문제에서 보기는 저는 의도적으로 좀 길게 만듭니다. 문장 보시라고. 연습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sponsorship is necessary. 자, 후원이 필요하답니다. 누굴 위해서? For success career. 성공적인 직업을 위해서는 후원이 필요하대요.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세요. 보기 읽으실 때 그냥 쭉 읽지 마세요. 1번이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날리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2번 보세요. 자, building a good network. 자, 좋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시작하는데 뭐로부터? 자, your accomplishment. 당신의 성취로부터 시작한답니다. 당신의 성취란 말은 네가 뭔가 가치 있는 걸 내놓아야지 이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사람들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정답이 될 수 있겠네요. 3번. 상상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고 또 3번 하십니다. 정답을. 자, 강력한 네트워크는 자, 프리리퀴짓 그러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필수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뭘 위해? 당신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성취를 해야지 네트워크를 만들잖아요. 순서 잘못됐죠? 근데 소설 쓰시면 뭐다? 정답을 3번으로 가요. 아시겠어요? 자, 4번 볼게요. 자, your insight. 당신의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자, 아니면 자, output. 어떤 결과물들이 자, grow. 성장할 겁니다. 커질 거래요. 자, as가 있는데 자, as 잠깐만 정리를 좀 할게요.
as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몇 가지 정도로 쓰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로 쓰입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인데 크게 뭐냐면 전치사나 접속사로 써요. 전치사라면 명사 오죠. 근데 as는 좀 특이하게 얘가 보다 형용사도 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뭐로서라는 뜻이에요. 주어 동사 왔을 때는 접속사죠. 접속사 할 때 어떤 뜻이 있어요? 때문에. 또 뭐뭐 할 때. 또 뭐 있습니까? 함에 따라. 자꾸 어려워지죠. 함에 따라. 뭐뭐처럼. 그 다음에 이제 뭐뭐대로가 있는데 뭐뭐대로는 독해에 거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as를 보잖아요. 이제부터 마주치면 먼저 구별하셔야 되는 게 얘가 전치사냐 접속사를 먼저 구별하셔야 돼요. 뭘 보고 판단하시냐면 뒤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때 이 as는 지금 동사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얘는 뭐다? 접속사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접속사라고 판단되면 여기 중에 이제 입에 맞는 거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볼게요. 당신의 통찰력이나 아니면 결과물들이 커질 겁니다. 당신이 전문가가 되면. 그래서 이때 as는 when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되십니까? 근데 네가 전문가가 됐을 때 너의 통찰력이나 결과물들이 더 커질 거야 이 말이죠. 답이 안 되죠? 됩니까? 필기하시고요. 자, 1쪽 보실래요? 1쪽 보실래요? 똑같은 독해가 2개 나와 있죠? 여기에 똑같은 독해 3개 넣어놨습니다. 연습하시라고. 예? 그 1쪽에 보시면 독해 똑같은 게 2개 나오잖아요. 거기 잠깐 들어오실래요? 우리는 지금 연습하고 공부하는 거니까 이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독해 문제를 많이 풀면은 성적이 올라가겠지? 이 생각 버리셔야 돼요. 모의고사 많이 치면 성적 올라가겠지? 안 됩니다. 왠지 알려드릴까요? 어떨 때는 모의고사 쳤는데 60점이에요. 근데 다음 달 쳤는데 80점입니다. 또 60점이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학생들은 80점이 내 성적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적 변동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상상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그날 날씨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부하실 때는 제대로 하셔야 되고 제대로 틀려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틀린 걸 제대로 수정해야죠.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이 긴 쭉 일부러 이제 제가 이제 쭉 넣었는데 이 긴 지문을 보시고요. 처음에 접근하는 게 여러 가지 달랐죠, 그죠? 제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걸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문제 푸실 때 제가 이제 한번 쭉 보거든요. 뭐 정답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풀고 계시는지 보는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보기 먼저 읽으시면 안 돼요. 자, 왜냐면 보세요. 이렇게 착각하고 계세요. 보기를 읽어보면 교수님 앞에 내용을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기는 도움되지 않나요? 도움 안 됩니다. 왜냐면 다 읽고 나서 첫 번째 문장 읽잖아요. 뭐 읽었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보기에서 내가 뭐 읽었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 철저하게 뭐냐면 그 문제 유형별로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막 읽죠, 그죠? 물론 이제 그렇게 풀어야 되는 지문들이 있긴 합니다.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위에서 내려오십시오. 제목, 주제, 요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한 문장을 지금부터 보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거 구조 분석 아니죠? 이 구조 분석입니까 이거? 아니죠. 이 뭐 설계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지, 그죠? 그래서 한 문장을 보시더라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독해 문제를 풀려면은 두 문장 세 문장만 정확하게 읽으면 풀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하게입니다. 정확하게. 느낌으로 푸시면 안 되고.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어휘 알아야 되고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문제를 맞추신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거의 다 읽고 풀었다. 이것도 잘못 푸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맞췄지만 너무 많이 읽었다 그러면 옆에다 메모를 하십시오.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메모하십시오. 그래야지 내 습관이 고쳐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이제 일종의 두 번째 지문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제가 딱 1분 드릴 겁니다. 1분 드릴 건데 보세요. that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if 동그라미 치시고 통념 비판이구나 조건이구나 이거 생각하시면서 읽어 가셔야 된다고요. 딱 우리가 읽은 것까지. 그 다음에 독해 문제를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 독해를 많이 안 합니다. 여기까지 많이 읽었잖아요. 집에 가셔가지고 궁금하죠? 읽지 마십시오. 왜냐면 버릇됩니다. 시험 칠 때. 읽는 습관이 길들어져 버리면 시험 칠 때 안 읽으면 불안해져요. 또 상상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느낌 좋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푸시면서 그거를 고쳐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믿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만 딱 해보고 아니면 뭐 일단 강의가 있어 뛰쳐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똑같은 지금 기출 문제는 똑같은 게 세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를 그렇게 연습하시고 나머지 집에 가서 하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학원 측에 요청해서 그 연습 문제에 관한 것들이랑 이제 자료 해가지고 찾아가실 수 있게 제가 요청을 할 겁니다. 세 개 다 넣으면 책값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1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딱 보시고 그렇게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